네네. 이번 시간은 꿈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그 전에 우리 잠, 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죠. 유체 이탈이라고 표현하고 보니까 뭐 유체 이탈을 정기적으로 모여가 유체 이탈하는 모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막 어디 화성을 다녀왔다 뭐 어쨌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요 유체 이탈에 대해서 요거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립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려요. 유체는 영혼을 구성하는 구성 부분이죠. 그거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우주적 자신과 생활적 자기, 시면, 근본, 기본, 사고, 마음, 마음, 사고, 감정 이랬잖아요. 요기, 시면하고 이 마음을 가리켜서 영체라 그러고, 그죠? 근본하고 사고, 요거를 합쳐서 이걸 유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본하고 감정, 요걸 합쳐서 육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우리 이 물질,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성하는 세 부분. 그래서 영혼은 영체와 유체와 육체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그게 유체란 말이에요. 유체는 근본하고 사고, 그죠? 자신 측에서는 근본, 자기 측에서는 사고, 요 두 개를 아울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유체예요. 자, 그러는데, 유체 이탈을 하겠다 해가지고, 고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정확히 표현하자면, 유체 이탈인 게 아니고, 유체 유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체 이탈을 해서는 안 되고 유체 유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체 이탈과 유체 유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유체 이탈은 도리에 따른 합당한 작용성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내가 실행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걸 이제 유체 이탈 개념이고 저분들 여기에 다리가 있는데요. 아주 경치가 아주 좋아요. 아주 두 청춘 남녀가 아주 그냥 아주 좋아서 그냥 아이 보기 좋잖아요. 어머나 얼마나 아이고 좋아라. 유체 유형은 유체 이탈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요. 그거는 영혼의 합당하고 도리에 맞는 그 작용, 스스로 도모되는 그 작용으로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유체 유형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유체 유형은 강제적으로 내가 해야겠다 요 개념이 아니고 그 영혼, 그 인체의 필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모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유체 유형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개념 없어도 필요할 때는 그게 도모되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유체 유형이어야지 유체 이탈은 굉장한 위험성을 유포하고 있어요. 영혼이 아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중간 일부분을 띄어다가 강제로 예를 들면 출장을 간다거나 출장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유체 이탈 경험들이 우선은 실제 그러면 그걸 보고 왔냐 이게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이걸 보고 왔어. 자기 어떤 환상의 세계를 거기다가 인입을 시켜가지고 나는 유체 이탈을 했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 유체 이탈하겠다고 자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영혼이 상해요. 자신의 영혼에 상처가 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곡되어져요. 왜곡되어져.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영체, 그 다음에 육체, 그 사이에서 이쪽 저쪽으로 이어지는 가교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로 삼위일체로서 구현되는 게 영혼이거든요. 근데 영혼의 자발적인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도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체 내가 이탈해야겠다. 이거는 마치 영혼 가지고 스스로 소꿉놀이 놀이하는 것 같아.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영혼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고 온 게 아니고 자신의 환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를 들면 유체를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 이 영혼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가장 원초적 자아. 그죠? 자신의 삶을 견인 추동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이것인데 이게 뺐다가 넣었다가 뭐 어디 부속적이 맞추듯이 절대로 영혼 개념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섣부르고 경박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유체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위험성까지 내포되어 있냐면 자 빠져나갔다 쳐. 유체 이탈한다고. 그래가지고 유체 이탈을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그 유체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 요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저기 해가지고 그 환상적인 어떤 이상한 것들을 얼룩지고 오염돼가지고 그게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영혼 전체가 상한단 말이에요. 영혼 전체가. 오염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그 손해고 위험한. 영혼이 오염된다 이 말은 자신의 물질 육신의 주분이 영혼이라고 했죠. 그잖아요. 자신의 본질이 왜곡돼 버린다 이 말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체 이탈 개념은 아예 없는 거고 그리 해서도 안 되고 합당하면 그것이 필요하면 도리에 의해서 유체 유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져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지. 그거는 영혼이 활성화돼가지고 영혼 자체의 그 필요에 의해서 또 그의 삶과 관련돼서 그의 어떤 고유한 그의 그 존재 장엄함과 관련해서 작동되어지는 스스로 작동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체 유형은 이거는 이제 그 잘 관리가 돼야 돼요. 유체 이탈을 한다 뭐 이런 개념들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영혼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유체로 어디도 갔다 올 수 있고 어디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이런단다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다가 영혼 빠진 사람들이 어쩌려고 그러노. 그건 정말 경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체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도리에 맞게 도모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유체 유형을 통해서 실제로 어디 필요한 것을 도모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합당하게 제대로 관리되어지고 도리에 맞는 운행이 되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리하고 저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요즘에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꿈 얘기를 또 들려주고 해가지고 꿈 한 2편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이분은 저기 독일에서 유학하시는 그 대학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네 대학생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분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어떤 꿈을 꿨냐면 독일이 한 반년 전에 독일에서 꾼 꿈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친가예요. 그러는데 이제 독일에서 꿈을 꾸는데 어느 날 한국 친가에서 부모님 계시는 그 집에서 마루에서 그래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그 영상이 보이는데 비행기가 하나 전투기죠. 전투기 쫙 날라오더니
핵미사일을 빵 떨어뜨리.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안쪽 거실에 그 방에 계셔가지고 빨리 대피해야 돼.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는데 이미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늦었어. 뭐 잘 살다 가네 뭐. 여하없이 살다 가지 뭐 가네 뭐 이제 이리 하고 이제 그 꿈을 깨게 된 거예요. 그거 이제 독일에서 꾼 꿈이에요. 근데 이제 배경은 여기 이제 그 친가가 배경으로 나오고, 요 꿈이 참 그 멋진 꿈이에요. 요 꿈이 그 지난 시간에 왜 꿈에 지지난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꿈의 구성할 때 거기에 꿈에 이렇게 종류와 같은 가지각색 말씀드렸죠. 그 중에 그 특별보지 있었죠. 그거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신 그분이 이 걸출한 인간이다 이 말이겠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 학생에게 새 특기량이 왔어요. 새 특기량옴에 대한 꿈이에요. 특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특별한 기량, 그만의 고유한 특별한 기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텔레비전 이런 데 보면 뭐 달인, 장인, 명장 막 이런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한강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강님은 그녀만의 고유한 특기량이 이 작가,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이제 특별한 기량, 특기량, 그냥 기량, 내지는 뭐 특기 이것도 아니고 특기량, 그게 두 개 포함된 거죠. 특기이면서 특별한 기량이다. 그 자신에게만 있는 고유한. 그거 굉장히 멋진 거죠. 그러한 그 새 특기량이 왔어요. 요걸 말해주는 꿈이거든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친가죠. 독일에 있는데, 친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이잖아요. 자신이 비롯되어져 있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의미로 보면, 내가 비롯된 게 뭐예요? 내 본질에서 내가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그 본질에 대한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배경이니까 나의 본질, 그 학생의 본질에서 이제 전투기가 쫙 떠가지고 핵미사일을 이제 요 지상에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강님이 저렇게 작가로서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도 타고 이제 유명세도 얻고 이름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그 한강님의 작품을 이제 보면서 새롭게 어떤 자기의 인식이나 가치척도 이런 것들도 새롭게 도모하고 새로운 세계를 또 스스로 열기도 하고 많은 좋은 영향도 미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만에 갖는 그 특기량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그거 같아요. 핵미사일. 이게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째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죠. 아예 초토화돼 버리기도 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일어나잖아요. 대폭발이 일어난다. 이거는 가장 완벽하게 활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본질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꿈이 그렇게 각색이 되는 거예요. 전투기가 와서 핵미사일을 빵! 땅에다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가 마주에서 보고 있는 나한테 지금 온 거예요. 땅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특별한 기량이 나에게 왔어요. 이제 요거를 특별히 고지해주는 그런 꿈이 되는 거예요. 특별 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새 특기량 몸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는 말은 그 본인에게 와진 그 새 특기량으로 그것처럼 마치 천지개벽을 이룰 수 있는 그 폭발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특기량이 왔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학생이 뭘 하시냐면 이 예술 분야의 그 전공인데 그 중에서도 조각 있죠. 요게 전공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미국에서 전공으로 그 유학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참 멋진 거예요. 조각 이걸 대표적으로 내 손으로 새롭게 빚어낸다, 창조한다는 거거든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일궈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데 있어서 특별한 기량이 왔어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 절반에 걸쳐서도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요 꿈이 이제 또 하나 이어진 그 학생의 꿈인데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꿈이에요. 이건 이제 독일에서 독일의 이제 길거리인데 길거리 나가보면 그 도시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서로 악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쫙 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꿈에 이 학생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길가에 있는 그 보도블록을 이렇게 막 맞추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블록이 땅에 원래 이게 딱 붙어 있잖아요. 요만큼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요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게 참 멋지죠. 보도블록을 그렇게 맞춘다. 이문이 저문이 짝짝짝짝 이렇게 맞춰간다. 이건 이제 그야말로 창작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기가 맞게끔 하는 이제 그 행위를 말하는데 마침 이제 그 조소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관련된 꿈인데, 근데 이게 공중에 떠 있어. 땅에 있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꿈 전체는 뭐냐면 하늘 작품을 하셔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 꿈이. 이게 보통은 세상에 예술인들 참 많잖아요. 미술가도 있고 뭐 설치 미술가는 막 예술인들 뭐 많잖아요. 예술의 정의는 뭐냐면요. 예술을 정의하자면 뭐냐면 해맑은 드러내. 이게 예술의 정의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통로를 택하든 간에 본인의 그 해맑음, 즉 해맑은 건 어디서 오겠어요? 본인의 원초적 자아, 그 영혼, 곱고 향기롭고 맑고, 그죠? 그 온전한, 그 아름다운 그 영혼에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 어떤 이는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이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는 조각을 통해서, 그죠? 어떤 이는 춤을 통해서, 어떤 예술이 됐든 간에, 어떤 이는 뭐 글씨를 쓰는 이름을 듣든 간에, 이 예술의 그 뿌리, 근본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해맑은 자기 자신의 본질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때 우리는 그러한 작품, 그러한 행위들을 보면서 내 영혼에서 감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통로로 해서 그의 영혼과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을 해맑은 드러내밀 수 있으려면 어찌하겠어요? 자신 속에 해가 떠 있어야 돼요. 해가. 항상 해가 떠 있어야 돼. 그래야 해맑게, 밝게, 그죠? 향기롭게, 아름답게, 성스럽게 드러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는 그 어떤 뭐 다른 것 다 마찬가지겠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그 내면에 대한 그 해맑음, 그 순수하고 본질적인 추구들이 정말로 온전히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자기 자신이 청결한 그 순수하고 청결한 그 내면 세계가 밖으로 그대로 해맑게 드러나. 그게 정말 작품. 어떤 경우는 막 전시회 가고 이러면은 아주 뭐 귀귀한 작품들이 아주 얼마나 많아요.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물감을 그냥 쫙 뿌려놓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막 붙이고 막 해놓고 와 그냥 미술계 거장으로서 이게 작품이다 이렇게 해놓고 예 그거 작품이 아니고요. 자기의 쓰레기를 토해 놓는 거예요. 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아주 외골수 같은 그 자신만의 편협한 어떤 그 사고 체계를 그냥 막 지면에다가 딱 그냥 마구잡이 흙 뿌려버린 거예요. 이걸 작품이다 하고 작가의 말씀 한번 들을까요? 아이고 그런 건 정말 작품도 아니고 그 허접한 그런 걸 어떻게 작품이라 하나? 그래가지고 뭔가 귀기하고 뭔가 좀 추상적이고 사람들이 잘 못할까 알까리하고 뭔가 좀 환상적이다 하면 이게 작품 그게 예술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노래 하나를 듣더라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다 우리가 됐잖아요. 미스터 트롯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면 심금 내 심장이 바운스 하잖아. 그냥 듣고 있는데 눈물이 두루룩 그냥 흘리잖아. 그건 뭐가 그러겠어요. 그 노래라는 통로를 통해서
고에 그 감성을 그 생소한 해맑은 그 영혼이 전해져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하고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이 뭐예요? 같이 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술이지. 그래서 작품은 어떤 작품을 해야 되냐면 그 꿈처럼요. 하늘 작품을 해야 돼요. 이게 해맑은 드러내는 거예요. 땅에 기반해서 땅에서 뭐 이것저것 뭐 그런 데서 어떻게 막 착안하고 뭐 정보를 얻고 해가지고 그걸 이리저리 조합해가지고 작품이다 예술이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이따가 이제 나올 텐데 모든 사물 현상 속에 내재한 그 본질 세계에 대한 눈을 떠서 그거를 이해 정리 각성을 해서 자신의 순수한 영혼으로 그걸 구현해서 그렇게 해맑게 드러내는 이걸 이제 하늘 작품이라 하는 거예요. 땅의 작품이에요. 실제로 그 값어치 있고 감동적이고 정말 작품은 하늘 작품이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 꿈이 그러는 거예요. 멋지죠?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맞춰가는데 이게 이만큼 떠 있는 거야. 공중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작품을 하세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참 이거 멋지죠. 꿈이 이런 거야. 그죠? 이거 멋지죠? 참고가 좀 되시겠다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이거 뭐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또 얘기했던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꿈의 효능 효과. 자, 꿈에는 어떤 효능 효과가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본질적 성찰. 이게 첫 번째가 하는 꿈의 효능 효과예요. 이거 그냥 이제 이해되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하면서도 내밀한, 그죠? 자기 자신만의 그 고유한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이거 자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화상은 현재와 현실과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자신이 현재에 얼마나 열심인가, 그죠? 현실에 얼마나 투철한가, 그 현상에 얼마나 치밀한가, 요게 이제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자신의 삶의 기록인 거야. 나를 아우르는.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성공적 삶의 좌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의 목적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성공적 삶을 이루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꿈의 목적은. 그래서 성공적 삶은 그렇게 크게 세 가지. 현재, 그의 현재와 그의 현실과 그의 현상, 이것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그대께서는. 그죠? 이건 전체성에 대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은 뭐냐면,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죠? 2568년 전에 가르친, 이조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2024년 전에, 그런 거에 쩔쩔매고 그거를 아직도 2024년이 지난 이 어마어마한 이 현재에서 과거 캐먹은 과거를 가지고 그걸로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이걸 배워야 하네 이거를 뭐 필사를 하네 이걸 갖고 기도를 하네 이거 원신도 이런 생각은 안 한다. 그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굉장히 유치한 삶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지금 여기에서 성공적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양자 역학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스페이스X가 저기 달에 가서 그 쫙 유명하고 귀환하고 요번에 그거 봤죠? 이 스페이스X 이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쌌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돈이 천문학적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해 다시 그렇게 갔던 걸 다시 회수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회수하면 어디 떨어져 폭발해버리고 이제 못 쓰게 되겠는데 이거를 회수를 하는데 처음에 쌌더니 발사돼 있죠. 거리에로 정확하게 얘가 와서 딱 안착을 해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장면이에요. 야,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 이게 엊그제 나온 뉴스 저기에요. 유튜브에 있는데 찾아보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젓가락 쓰죠. 젓가락으로 이렇게 콩 하나 정확히 집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젓가락 공법, 젓가락 시스템을 이게 발사돼. 로켓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으면서 얘가 핑 하고 이제 발사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거리로 정확하게 이거 얼마나 치밀하게 이게 현대 문명의 총알을 다 활용한 거예요. 과학기술이며 수학이며 테크놀로지 뭐 온갖 거 이 물질 문명이 신의 물질 문명도 완벽하게 활용해서 와 세상에 그렇게 쌓아 올린 거를
처음에 발사했던 발사대로 딱 와서 안착이 되는 거야. 젓가락으로 확 잡아. 이거 다시 또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2568년 전에, 2024년 전에, 뭐, 예를 들면, 그때 시대적 배경에 근거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 양태에 맞게끔. 지금은 그것이 2000년, 2568년을 지났으면 도대체, 그러면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가 같냐고. 그야말로 아득한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이때는 문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문자도. 인쇄술도 없고요. 측량법도 없고요. 나침반 같은 것도 없어요. 과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저 농경생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상체계하고 지금 여기요. 이 현재. 지금의 하고 뭐 이런 비교 자체도 되지 않잖아요. 현재.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또 각자도 그래요. 각자도. 그 현재 살자 엊그제도 뭐 그런 꿈 예를 하나 드려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요. 어머니 이렇게 엄마 전화해야겠다. 이렇게 전화드리면 밥 먹었냐 항상 이러시고 차 조심해라 그러셔요. 근데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굉장히 됐어요. 근데 엄마는 전화할 때마다 야 밥 먹었냐. 그러니까 저를 항상 똥 치워주고 그 전 물려주시던 애기야 애기. 엄마는 영원히 엄마한테 영원히 저는 애기예요. 깐난 애기예요. 그것도 그런 모성이 또 이제 필요하고. 그래 이제 어쨌든 그럼 밥 안 먹겠어요. 맨날 찾으시거나 그래. 현재. 예를 들면 그런 것도 현재에 안 사는 거예요. 현재 자식이 이렇게 장성을 했는데 그래 새롭게 가치 체계를 좀 정립을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밥 먹었냐 하시고 이러시면 엄마 기가 들었겠다. 엄마 미안해. 예를 들자면 얼른 다른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도 그렇다면 현재에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신 그 가치 쪽도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현재에 안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조시대 조선시대에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고체계 자체가 봉고화 돼가지고 아주 그냥 관념이 딱딱딱 되게 돼가지고 어디 딸내미가 학교 가든 학교 가 밥잘 치우면 되지. 요즘은 이제 그랬다가 난리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어제 국감장에 한이 얘 나와서 막 나 차별당했어요 막 하잖아요. 그냥 많은 아가씨가 나와서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까 막 하고 저기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가 뉴스거리가 이러잖아요. 어디 여학생 뭐 예를 들면 이걸 막 캐 묵은 봉건적인 낡은 사고 방식이면 뭐 이제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이런 건 없는 웃자 말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현재 안 사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러면 송옥적 삶을 이룰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조선시대에 서 있는가, 구석기 시대에 서 있는가,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그죠? 이것이 성공적 삶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두 번째가 현실. 어떻게 서 있냐.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참 많아요. 그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게 출발점은 있습니다. 유정란이요. 그 알이 깨어나면 병아리로 태어나서 어미 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정란이 되어야 되는데 다 무정란 같고 무정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거야. 도저히 얘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있다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런 게 현실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게 출발점은 있으면 있습니다. 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지. 없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무슨 성공을 할 수가 있어. 허망한 삶이 됐습니다. 또도는 나그네 삶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방랑하고 방황하는 헛개비 같은 삶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정란을 가지고 내가 도를 득했느니 뭐
내가 뭘 잘하게 됐다는 둥, 내가 깨달았다는 둥, 진리가 이런 거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삶으로 그렇게 자신을 엮어가요. 현실. 예. 그리고 이제 현상. 그럼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르러 있는가요? 우리 삶의 목표는 내가 끊임없이 이르러 가는 거잖아요. 진화, 발전, 그죠? 진보, 그 변화,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 더더욱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현상, 현재 현실 현상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성공적 좌표예요. 그래서 현재 열심히 해야 돼. 과거에 열심히 하지 말고, 제발 그거 좀 하지 말고, 과거 열심히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것을. 지금도 뭐 주역이 어째서네 했었고, 어디 경전이 어째서네 했었고, 뭐 윤회가 있네 없네 했었고, 내가 아란이 됐네, 내가 뭐 저기네, 뭐 내가 제일인 예수네 했어. 그거에서 지금 시대에 뭐하게? 그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안심하는 게 없는 거다. 그건 타일러주잖아. 아이고, 삶을 얼마나 그렇게 비참하게 사셨어요. 참 불쌍하시네요. 그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까지 제일인 예수밖에 못됐어요? 미륵부처밖에 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삶을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인간은, 새 인간은, 제일인 예수이자, 미륵부처를 아예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거다. 이게 존재의 장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모든 인류가 86억이 다 그렇게, 그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혼자서 딱 하나만 해놓은 거예요. 제일인 예수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불쌍하게 여겨줘야 해. 얼마나 삶을 허접하게 살았으면 열심히 좀 사세요. 아직까지 제일인 예수밖에 안 됐어? 이렇게 해줘야 돼. 또 누구는 알아, 아니다. 내가 깨달았다. 아니, 그거는 2500년 전에 깨달을 건데 2500년 지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에이구, 참.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현재와 현실과 현상. 현재의 열심이고, 현실의 부처라며, 현상의 친밀한 나. 이것이 성공적 삶의 좌표다 그랬잖아요. 그게 꿈으로 각색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직접적인 내 얘기라고 했잖아요. 나의 스스로 열리는 온전한 삶의 기록은 내밀한 설계도와 같은 자화상에 대한 얘기다 그랬죠. 꿈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성찰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효능 효과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는 액면 그대로 전해주거든. 뭐야, 당신께서는 현재 있지 않아요.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수정하세요.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신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가장 완벽하게 자신을 알거든. 그 다음에 이 현상 얼마만큼 이르러 있는가.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아니면 한참 멀어서 지금 퇴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꿈의 작동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에서 기인한 그 자화상이 본인의 영혼, 심연으로 이관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에서 물질 육신, 천지난만한 상태에 잠이 들어있는 물질 육신에게 통보해서 뇌를 자극해서 뉴런이요. 뇌에서 각색되도록,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이루어오는 거예요. 자화상 그 시나리오가. 거기서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이 뉴런이요. 우리는 보통 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죠? 세포 분열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 보시다 보면 강석규인가 아니 그 이름이 뭐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세 명 진행자 나오잖아요. 도윤 여자 코미디언하고 나이 지긋하신 배우분하고 요 한 명 뭔 성윤인가 잘생긴 남자 있어요. 요 양반 얼른 이름이 생각해. 요 양반이 텔레비전 광고 라이나 생명보험 암보험 들어가고 광고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세포 분열을 한번 봐보세요. 세포가 이제 계속 분열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포가 막 해가지고 80일이면 전체 세포가 다 새롭게 이렇게 분열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암세포는 이 세포보다, 우리 체세포보다 더 빠르게
더 왕성하게 분열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보험을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라이나 생명보험 요거 그 광고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세포 그렇거든요. 자, 그러는데 일반적인 우리 세포가 그렇다. 근데 이 뉴런도 세포죠. 신경세포. 뉴런은 각자 개별적인 독자적인 세포라고 했잖아요. 이게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보통 인간에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독립된 세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세포 분열 개념이 없어요. 태어날 때 한번 딱 뉴런이 형성되잖아요. 내 수명하고 똑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 딱 그 뉴런이 나 죽을 때 같이 죽어요. 이야,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뉴런이에요. 그래서 뉴런이 본인의 꿈을 완벽하게 나의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현재와 현실과 현상에 대한 각색을 드라마로 각색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도 뇌세포 이 뉴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 가요. 이 뉴런은. 내 수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기억이 나통나통 모르겠다. 근데 또 어느 때 기억이 팍 나요. 뉴런이 검색하는 거예요, 서로. 이 양반이 그거 알고 있단다? 요거 알고. 뉴런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꿈, 그죠? 이 자화상, 이 꿈, 이 메시지, 셀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드라마로 완벽히 각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 나의 기억, 내 주변에 누구하고 어울리고, 삼촌 이름이 뭐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죠. 누런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같이. 그러니까 뇌세포가 손상을 당하면, 이게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라든가 기억 상기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치매 같은 건 이제 이 뉴런에서 이제 서로 소통 기능이나 아니면 어디 일부가 이 마모돼 아예 그냥 저기 돼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그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고리대한테 그중에 중간 고리가 딱 끊어져 버린 거야. 이러니 기억도 하나도 없고 전혀 어른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게 바뀌어져 버린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뉴런에서 이 드라마 각색을 감당하거든요. 그걸 이제 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 성찰, 형식적, 현상적, 본질적 성찰.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밀한, 나만의 고유한,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과 나의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나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하게 되면, 정말로 자기 자신의 본질적 성찰이 가능해지는 거다. 자, 두 번째 현황과 사물과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인데, 꿈을 꾸면, 예를 들면 아까 그 대학생 꿈에서도요, 예를 들면 온갖 사물 현상이 등장하죠. 꿈 꿀 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핵미사일이라는 사물이다. 그 다음에 폭발 현상이 일어나. 또 어떤 경우는 벽돌, 길거리에 있는 벽돌이 또 등장해. 소품으로 그 드라마 각색에 사물 현상으로 나와. 또 어떤 경우는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 어떤 그런 자연 현상도 나오고, 깊은 어디 계곡 같은 데가 배경이야. 그런 어떤 사물 현상, 이런 것들로 꿈이 이렇게 드라마로 각색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꿈에는 온갖 가지 사물과 현상이 자신의 진면목을 가지고 등장하게 해요. 그걸 뉴런에서 그렇게 각색을 해요. 요걸로 해놓으면 그 자신이 이걸 이해할 거야. 본인 얘기니까. 그래서 제일 이해할 수 있는 그 소품, 그 사물, 그 현상, 그 사건, 그 사람, 요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짜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등장하는 사물과 현상, 그걸 이제 그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핵미사일이 나오지? 아까 이제 그거 무슨 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특길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서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늘에 소속된 그것들이 딱 팍 떨어지는 거예요. 특길이야. 본인의 특길이야. 새 특길이 아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사일은 뭐 핵미사일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고유한 새 특기라는 거예요. 뭘 파괴하는 전쟁 무기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꿈에서 등장하는 사물과 현상은 저마다 그 사물 현상이 가지는 본질적인 그 의미들 있죠. 그 진면목들. 이것들로 드라마를 각색이 되거든요. 그 의미들로 짜는 거거든. 그 핵미사일로 해놓으면 딱 이제 그게 그 특기랑과 그 의미로 보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본인의 그 대학생의 뉴런에서 이거 핵미사일로 하면 대체로 알아듣겠네. 왜냐면 그 핵미사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기 집인데 날아와서 땅에 딱 떨어져 대폭발을 일으켰어. 아이고 죽었다. 잘 살다간다. 그럼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새 특기라게 왔으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어떤 부여해주는 그죠? 특별한 어떤 기량. 그런 거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잖아요. 이걸 조금만 유념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꿈을 꾸면 온갖 그 사물 현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유념해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확장해보면 대체로 이런 꿈이겠다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럴 수가 없죠. 사물과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게 돼요. 모든 사물과 현상은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그 불교적 표현이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티끌먼지인데 이거 보이기나 해요. 티끌먼지. 이 나라는 티끌먼지인데 그 티끌먼지일지라도 함시방 함유하고 있다. 뭐를? 시방세계 우주 전체를 함유하고 있다. 이 말. 티끌 보이지도 않는 티끌 하나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먼지인데 티끌먼지인데 그것의 진면목 그것의 본질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시방 우주다 이 말이잖아요. 티끌먼지 속에 우주가 내장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야 우리가 이름 붙였을 때 먼지 티끌 이렇지만 실은 그 본질에로 들어가면 그 먼지 진면목으로 들어가면 우주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미진중 함수다 이러면 현상적인 이름이 티끌먼지이고 본질의 이름은 우주인 거야. 예를 들면 이와 같다. 모든 사물 현상에는 티끌먼지도 그러할진데 그러면 뭐 이 컵, 리모컨, 보드마커 이런 건 티끌에 1조배가 넘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어쩌겠어요. 수많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수많은 의미들로 중첩되어 있어요. 수많은 의미들로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물 현상의 진면목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면 그 금강경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 상이라고 하는 드러나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 진짜가 아니대 이 말이에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진짜 진상을 진면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그 상을 상이 아닌 걸로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상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이면의 본질을 보면 이 말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 그러면 어쩐다면 직견열에 바로 열애를 보는 거다. 본질, 진면목을 보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 현상에는 그 진면목이 무수하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양자 중첩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저기 있죠. 그 대학생 꿈에 핵미사일이 일단 뭐가 중첩되어 있어요? 특기량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핵미사일 그 본질에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대단한 활성화, 확장 이런 의미가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몇 개가 핵미사일에 중첩되어 있어. 겉으로는 핵미사일. 근데 그 핵미사일의 그 약견, 재상, 비상, 직견례를 해보자고 진면목 그 본질적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 어쩌냐면 확장, 확대, 새로움, 그 다음에 특기량, 그 다음에 하늘 소유, 뭐 이런 게 저보다 한 5개는 지금 벌써 말해 5개가 중첩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 현상은 도대체 그러면 각 개별 사물 현상은 도대체 몇 개의 의미, 그 진면목들이 중첩되어 있을까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죠? 이게 맞아요. 10개라 하면 좋을까? 100개라 하면 좋을까? 저마다 모든 사물 현상, 각 개별 사물 현상에는 얼마만큼의 그 본질적 그 의미, 그죠? 그 진면목들이 중첩되어 있냐면 우주만큼 중첩되어 있어요. 무량 대수만큼 중첩되어 있어요.
아까 그 먼지 하나도 우주를 머금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드라마로 각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벤젠 그 구조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더라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자가 캐큘런가 뭐 이름이 그래요. 그 과학자 이름이. 이분한테 어떻게 이 벤젠 구조식을 알려줄까? 여러 가지로 막 각색을 시도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떤 드라마로 각색이 되면 이거 벤젠의 구조식이네 이거를 딱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집에 거실 베란다에 있는 빨래줄을 갖다가 막 감는 장면으로 애기가 감는 장면으로 막 이런 꿈으로 드라마 각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잖아요. 아니면 어디 그 자전거 바퀴를 빼가지고 자전거 바퀴를 몰고 가는 이런 꿈이 이렇게 각색될 수 있고. 근데 왜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그 영상이 됐겠냐고. 그죠? 그랬을 때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 캐큘리한테는. 이거 벤젠 구조식이네? 딱 그 영감, 아이디어를 발할 수 있게끔 된다고. 그렇게 우리 누로는 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니까. 평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까, 내 누런이. 그러니까 드라마 각색을 한다니까, 완벽하게. 그러면 뱀이 어떤 의미예요? 그죠? 고리구조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뱀하고 고리구조하고 이거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 꿈을 보니까 왜 뱀이지? 근데 마침 그가 지금 그 벤젠의 그 고리 C6, H6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요거를 막 그 과학자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 특별 고지라고 했죠. 특별히 고지해 주는 거야. 내 영혼이 나한테 셀프 메시지로. 이거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요 영상 하나 하면 금방 알아채겠다 해서 그 뱀으로 그 꼬리를 저기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일자로 돼 있던 뱀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꿈틀 때는 생물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착안을 하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뱀 이거하고 뱀의 본질에는 그죠? 그 의미에 뭐가 있냐면 고리구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하나에도 이 우주만큼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 그 본질들이. 그래서 뱀 꿈들도 많이 꾸잖아요. 그럼 또 뱀 꿈은 그러면 또 그 뱀 꿈을 그 캐큘러 그 과학자가 꿨으니까 그게 고리구조지. 그 꿈을 다른 사람이 또 꿨어. 그럼 그건 고리구조 아니에요. 그거는 그에게 최적화된 드라마로 각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그 영상 그대로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방만하게 생각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뱀이 자기 꼬리 물어서 자기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벌써 뱀이 지금 의미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고리구조. 그러니까 같은 사물 현상에 대해서 누가 꾸는가, 어떤 상태, 어느 때 꾸어지는가에 따라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개별 사물 현상에는 이 우주만큼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본질의 삼라만상의 세계예요. 요게 본질이에요. 이런 게.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은요. 물질의 기본 단위는 저기죠. 그 원자잖아요. 그 원자가 또 쪼개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궁극의 알맹이.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밝혀놓은 그거 이제 코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는 코크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건 물질에 대한 개념이죠. 자, 본질적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가 보면 본질적인 사물과 현상에서 본질적인 가장 기본 단위는 뭘까요? 응? 그죠? 물질, 비물질 다 아울러서요. 다 했었잖아요. 그 빙산 저기 하면서 꿈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사랑. 빙산의 본체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개별 영혼이 그 사랑의 의지적 내면을 통해서 각 개체에게 영혼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물과 현상의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단위,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그 불멸의 단위는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 현상은 다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꿈으로 와서 내 성공적 삶의 좌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공을 하세요.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뜻으로, 사랑의 의지로 꿈이 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거죠, 꿈이라는 것이. 멋스럽고, 의미롭고, 깊은 내면의 세계. 그죠? 야, 본질적인 사물과 현상의 기본 단위는 사랑이다. 다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사랑 덩어리. 보세요, 우리 물 없으면 이쁘게 얼굴 어떻게 눈곱 떼고 어떻게 이빨 닦고 어떻게 해? 때 어떻게 벗겨? 옷 어떻게 빨아?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어떻게 할 건데? 음식에 물 안 들어가는 거 있어? 다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저 벽시계도 사랑 덩어리예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오후인지 오전인지 5시인지 3시인지 까맣게 몰라 봐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 사랑 덩어리예요. 시간도 알려주고 이 의자도 사랑 덩어리예요. 아이고 궁뎅이 이렇게 편안하게 받쳐주고 아이고 그 수고롭지 않게끔 딱 편안하게 방석이 돼주고 다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겠어요? 우리 함께 나의 삶을 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지인들 어마어마한 사랑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만유, 그죠? 우주다, 세상이다, 인간이다, 이 지구다 하는 건 다 뭐냐면 사랑의 대향연장인 거예요. 사랑의 대파동. 그것을 졸랑졸랑 역동적으로 꿈틀대는 그런 황홀하고도 찬란한 그런 세상, 그런 세계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주역으로.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절로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인간이 나에게 부여된 그 존재의 장엄함을 멋지게 실현시켜 가야 하는지,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무예요. 우리 인간 책무란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온갖 가지 사랑을 받으면서 비굴하고 막 사기치고 나쁜 짓거리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삶을 인간이 살아간다면 그거 어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도다, 진리다, 뭐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이 다 요걸 위에 있는 거야. 꿈이다. 그죠? 사물과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도움해봤습니다. 두 번째, 효능효과. 멋지죠? 그죠? 하나의 사물 현상이 또 여기에 우주만큼 의미가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저마다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의 얘기. 그렇기 때문에 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에 뱀 나왔다. 아이고 무서워라. 뭘 내가 주의해야 되는 것 같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가 꿈을 꾸는가, 그 뱀 꿈을 꾸는가에 따라 다 달라요. 각색된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뱀 한 마리가, 뱀이라는 이 하나의 사물, 하나의 단 동물이 수많은 의미들을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 진정으로 우리는 모든 사물 현상 속에 내재되는 그 본질의 사랑, 가장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이 궁극의 알맹이, 이거를 노크에서 다 떠내야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추구한다, 정진한다, 공부한다, 연구 개발한다, 창조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 삶이에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요건 그냥 이게 막 내내 얘기했어요. 성공적 삶. 꿈은 그러려고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의 목적은 그 자신이, 내 자신이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패한 삶 아니고.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에 태어나지. 이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번 생에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멋진 만세양이 펼쳐지는
이 좋은 곳에서 살면서도 못 이루었어. 그럼 다음 생이 보장될까요? 우리가 양쪽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늘이라 해도 아이고 나는 이번 생에 포기하고 다음 생에 살게요. 연나대왕에 다시 나 태어나게 해줄 거죠? 그럼 연나대왕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어요. 이 천하의 게으른 놈아. 고조건에서도 인간답게 삶을 못 사는 너 또 한 번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이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보려고. 다시는 너는 태어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지. 그게 양심적, 그게 바른 거예요. 우주는 절대로 철저한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해계망측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룰 만큼 여한없이 이루고, 그리고 당당하게 염라대왕님한테 가서 나 잘했죠, 잘 살았죠, 멋지죠. 한 번 더 태어나게 해주면 내가 3배, 5배로 더 멋지게 살 거예요. 세상을 더 유익하게 만들 거예요. 어째? 생각 있어요? 그럼 다시 태어나게 해줘. 그러면 염라대왕님이 스코를 좀 하지. 그렇다, 넌 필요하다. 넌 우주적인 동량이야. 다시 가. 이럴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절대 그리 돼서는 안 돼요. 주어진 이 생에서 진정으로 현실에 열심이고, 현재 열심이고, 현실에 투철하며 현상에 친밀한 내가 돼서 여한없이, 여지없이, 이유없이 그 자신의 존재의 작은 업무 완벽하게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성적 3, 이거는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꿈의 현혹력과 자기 자신의 본질적 성찰, 그죠? 사물과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 그리고 성적 4. 이것이 꿈의 효능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진정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이 꿈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다음에 꿈의 창조하고 그대 품 안에 있는데, 꿈의 창조 굉장히 멋질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데서 아마 지금 뭐가 풀리지 않는 게 꿈에 관해서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멋지죠? 꿈을 진정으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세상살이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럼 깨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내 희망, 꿈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자나깨나 꿈이 있는 삶. 멋지잖아. 자나깨나 꿈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봬요. 네.